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5년 에이펙이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렸는데요. 특히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미중 패권으로 긴장 관계에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오랜만에 찾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번 에이펙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경제인들이 많이 와서 우선 그분들하고 MOU 했는 것만 해도 한 9억 달러 했어요. 9억 달러. 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그 자체로 한중 관계의 해빙기가 도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이벤트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사실 미국의 국무부나 전쟁부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팀들은 굉장히 이것을 꺼려했던 이슈예요. 그래서 글로벌 책임 강국 외교를 시작하는 큰 발걸음을 긋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성공적인 정상 외교의 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을 경주로 집중시키며 성공을 이루어낸 숨은 주역들. 그들을 만나보고 또한 이 기세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6일간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제32차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에이펙에서는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21개 회원국의 정상급 지도자들과 전 세계 기업의 CEO들이 모였습니다. 벌써 32회차를 맞은 에이펙 정상회의. 그렇다면 에이펙은 무엇이고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에이펙이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협의체를 말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체인 에이펙은 1989년 12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했는데요. 아시아 국가들하고 또 태평양 인접 국가들인데 거기에 이제 주요한 국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있고 일본, 중국이 있고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세 나라 모여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도 껴 있고요.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모여서 뭔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각국들이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에이펙은 1989년 호주의 당시 보브 호크 총리의 제안에 따라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 증진을 목표로 결성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의 경제 협력 기구인데요. 현재 미, 중, 러, 일 4강을 비롯해 태평양 연안에 2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매년 각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며 정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경주에서 열린 이번 에이펙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열리는 정상회의였습니다. 2005년 부산 에이펙 이후 20년 만에 개최국으로 다시 선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이펙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이펙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21개 회원국이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국들이 갖고 있는 경제 규모 자체가 GDP가 한 60%가 되고 그래서 교역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현재 에이펙 회원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40%, 무역 규모는 50%, 경제 규모는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즉, 에이펙이 관여하는 지역이 곧 글로벌 경제, 무역의 중요한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은 에이펙 회원국과의 교역이 총 수출 수입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2022년 기준 한국 10대 교역국 중에 9개 나라가 에이펙 회원국이고 범위를 22권으로 넓히면 14개 나라가 에이펙 회원국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역동성을 생각하면 한국 경제에서 에이펙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에이펙의 의제로 연결, 혁신, 번영이 강조됐습니다.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그리고 모든 성장의 혜택을 공유해 함께 번영하고자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다양한 의제가 경주선언에 담기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의 극적 타결입니다. 관세 협상은 선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자유무역 체결국인 한국에게 그거를 무력화하고 상호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그런 협상이거든요. 대미 관계가 중요한 한국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지나친 요구에 대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치열하게 협상을 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 감내할 수 있는 정말로 최대치에서 어떤 그 합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선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다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세부 합의안을 찾은 건데요. 전체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는 현금 투자하고 1,500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로 구성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에이펙에서는 누구도 예상 못한 놀라운 성과가 있었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은 단순한 군사적 요구가 아닌 한반도 방위 역량 강화와 직결되는 안보 문제였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사실 미국의 국무부나 전쟁부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팀들은 굉장히 이것을 꺼려했던 이슈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한 걸음도 못 걷는 상태에서 트럼프는 협상 공식이 탑다운이니까 그 탑다운을 잘 활용하면 워킹 레벨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완전 타개해서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협상 전략이 통한 거죠, 사실. 글로벌 책임 강국 외교를 시작하는 큰 발걸음을 긋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한편 이 문제가 한중 관계에 독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중 정상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뒷문 있는 거 한중 간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소원했던 것은 이제 2014년 7월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사드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중 간의 관계가 이제 경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를 만들어주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그 자체로 한중 관계의 해빙기가 도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은 정상들뿐만 아니라 CEO들의 만남이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에이펙 전후로 열린 그 CEO들이 모인 정상회담, CEO 서밋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통해서 상당히 유명한 CEO들이 많이 모였고, 특별히 이제 우리 AI 반도체를 둘러싼 이제 동맹이 만들어졌다. 상당히 좀 많은 GPU를 확보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AI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에 미치지를 못하지만은 한 3위권까지 이제 한 번에 올라가게 되는 이제 이런 계기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CEO 서밋은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협력 기회를 가지며 국가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국제 행사입니다.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참가 기업과 국가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23년도 했는데 CEO들이 한 100명밖에 안 왔대요. 이번에 1,700명이 왔어요. CEO 서밋은 보통 2박 3일 했거든요. 이번에는 하루 늘려서 3박 4일을 했습니다. 경제인들이 많이 와서 우선 그분들하고 MOU 했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한 10조 원이 넘도록 한 9억 달러 했어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맞춰 전 세계에서 1,700명이 넘는 기업인과 경제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이는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이었습니다. 현재 AI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불리는 엔비디아. 그 창업자 젠슨 황은 한국에 총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14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에이펙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경상북도 경주시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천과 제주, 경주가 유치를 두고 3파전을 벌인 결과 경상북도 경주시로 결정이 났는데요. 경주 주위에는 포항의 철강, 울산의 또 자동차 조선, 또 구미의 전자 같은 이런 우리 산업화의 어떤 그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일단 이것이 이제 경제적 측면이었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할 만큼 소득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문화, 역사 이런 쪽에 이제 소위 품격 있는 우리 국가를 만드는 니즈가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경제 다음에 문화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한국 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경주다. 제주, 인천보다 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경상북도는 경주시를 내세워 한국의 문화유산과 산업을 부각하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경주가 최종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었던 데는 민관이 함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민간 협력 체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 한 600여 명으로 이루어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민간 유치위원회라든지 민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약 500여 차례에 이르는 유치 지지 선언 퍼포먼스가 이어졌고, 그 이후 100만 서명 운동을 펼쳤습니다. 사회단체 또 우리 상위 말할 것도 없이 지역 관내에서는 전체가 캠페인부터 또 서명운동도 85일 만에 우리 경주시 인구가 4만 5천 정도 되는데 14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정부 중앙부처에 그 국무총리실까지 참 그 간청을 하게 되어서 우리 경주 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 146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건데요. 이렇게 경주 에이펙은 경북의 21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는 물론 국민적 응원과 참여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이들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에이펙 정상회의 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얻은 성과는 무엇일까요?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확인한 바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중에 거의 연중 한 100만 명 정도 온다 그러면 30% 정도가 지금 이 한 달 사이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무엇보다 경주의 관광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국제 행사를 계기로 인지도가 높아진 겁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에서 11월 4일까지 경주를 찾은 외지인, 즉 방문객은 약 59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은 약 2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6% 급증했습니다. 경주의 여러 명소 중 많은 이들이 찾는다는 황리단길인데요. 요즘 이곳에서는 신라시대 의상을 입고 골목을 탐방하는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빠의 공주가 됐어, 이서가 오라는. 우와, 너무 예쁘지, 이서가. 공주가 됐어. 우와, 얼떨떨해, 얼떨떨해. 요즘 뭐 국내 여행 좀 고민하다가 뭐 제주도 갈 건지 뭐 강원도 갈 건지 생각해 보니까 좀 경주 에이펙 때문에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좀 더 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가족들이랑 좀 국내 여행지를 짜봤습니다. I first time come here, Korea. I feel is friendly and the hair style is good. I like. It's so funny, interesting. 실제로 에이펙의 효과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에이펙하고는 많이 들긴 들었어요. 얼마나? 한 20-30%? 그 정도는 원래 지금 저희는 가을철, 봄철이 원래 많거든요. 원래 많은 것보다도 한 20% 정도는 늘었어요. 다른 이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하고도 연락이 되니까 여쭤보면은 확실히 손님이 많이 늘어서 뭐 연장 근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편이시더라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K-뷰티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직접 사용은 물론 선물용으로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It's clean, it's good, it's tested, so and I see the proof by my Korean friends in Germany, so this is why I use Korean stuff or cosmetic. 其实我们台湾的产品真的是非常的好，但是因为我们没有试过那个韩国的，之前有买过，但是像这些新的产品的话，我们都会很想尝试。 이번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은 단순히 국제적인 행사가 열린 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황리단길 원래 도보 관광객들 위주긴 한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유동인구라든지 아니면 내정 방문이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인 회의가 시작되면서 고객 매출 비중이라든지 객수 기준 모두 상승했는데요.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63% 정도 치솟았고 객수 또한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전주 대비 77% 신장한 상태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후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이 또 있는데요. 104번 이수경님, 105번 송시연님, 106번 김동희님, 107번 김수환님. 이곳의 빵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팥빵으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1939년 일제강점기 당시 가게 문을 열어 국내 제빵업계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팥빵은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 정부가 선물을 하면서 더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의 빵을 맛보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주문서 작성해갖고 아마 2시간 뒤에 찾으러 오세요. 에이펙 이후로 어떻게 좀 관광객들이 많이 엄청 많네요. 그 체감을 하세요? 예. 얼마나 되고? 평일인데도 막 주차장이 찾을 데가 없어요. 모든 공정이 수작업이다 보니 직원들도 많이 바빠졌다는데요. 그렇다면 평소보다 매출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매출은 2에서 3배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전 직원이 열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객님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많이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 발전은 물론 그리고 K푸드를 세계에 알리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갖고 황남빵을 드시고 그리고 경주도 방문해 주셔서 너무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찾아오다 보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손님도 많습니다.
3시간 뒤에 찾아가실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왜 오셨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얼마나 기다려요? 3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아, 3시간을? 저는 오면은 무조건 사가거든요. 아, 그 전에 그냥 사갔었어요? 네. 3시간 이상 기다려서 빵을 사고 좋아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It says 3 hours now, but when I got here at 12 o'clock, the order, it was 3.5 hours, and the lady actually updated to 4 hours. Like yesterday, it was several hours, and today it's several hours waiting. We've been walking around the town doing some shopping and getting some fast food and stuff like that. So, we wait a long time. Good stuff. 이번 에이펙에서는 한국의 맛과 멋뿐만 아니라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많았습니다.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등에서 한복 패션쇼, 작품 전시회 등 많은 볼거리가 제공되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늘었는데요. 행사가 끝나고 자칫하면 방치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경주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성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미술관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와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측에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에이펙은 경제 에이펙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투자 유치와 기업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에이펙을 통해 국가적으로 90억 달러를 유치하는 세일즈 무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는 3조 8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포스트 에이펙은 크게 역사, 문화, 관광 분야, 그리고 AI, 경제, 산업 분야, 그리고 평화, 통일, 번영 분야로 크게 구분해서 약 10여 가지의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에이펙 이후에 도정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서 지금 체계화되어서 일부 사업들은 상당히 구체화되어서 국비 반영과 국회에서의 정액을 건의하고 있고 나머지 후속 사업들도 종합적으로 지금 구체화 단계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성공리에 끝이 났지만 앞으로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역 발전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관광 산업과 더불어 여러 산업 분야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계기로 전 세계에 홍보가 되어서 이걸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만드는 게 제 목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류가 세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한류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거냐.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을 합친 한류를 다시 만들어서 세계로 보내자. 경주는 문화 포럼을 만들어서 경주 포럼은 문화다. 그러면 한류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또 한류를 더 발전시켜서 또 전 세계 문화를 여기에서 녹여서 이거를 각인시켜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경주 포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숨가쁜 정상 외교의 장이었던 2025 에이펙 정상회의. 대한민국과 K문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경상북도 경주. 이 기세를 몰아 더욱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